예, 안녕하십니까.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기호보입니다. 저 위에 보시면 고3 화법과 작문 기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문제는 문법 문제입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원래 과정은 2학년 때 문학하고 이제 독서와 문법을 배우고 3학년 과정에서 화법과 작문을 하게 돼 있는데 뭐 실제 현실은 그 화법과 작문 교과서를 하는 게 아니라 3학년 때는 다 아시겠지만 EBS를 내버리죠.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는 거고요. 예, 문제 유형은 예, 문법 중에서 의문 변동입니다. 예, 해서 보기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보기 1은 이제 그 각자 단어들이 나온 거고, 보기 2번에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의문 변동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일단 뭐 고2든 고3이든 상관없습니다만, 자, 고3이고 조금 나오기 전에 고민을 했어요. 보기 2번을 설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했는데, 이거 지금 보기 2번을 잘라버리고 그냥 제가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보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저기 뭐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기 2번을 간단하게 예시만 들어서 설명을 하고요. 예, 그러고 문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등급을 좀 잡고 예,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문 변동의 이해고요. 예고요. 당연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보기 2번에 대한 보기 2번에 나와 있는 의문 변동에 대한 이해가 지금 필요하고, 이것을 그대로 예, 보기 1번에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풍성해야 되는데 풍성하지가 않네요. 예. 자, 해서 보기 2번부터 간단하게, 그러니까 저걸 일일이 얘기하는 것보다 예시가 되는 것만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처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외의 자음이 음절 끝에 오면 7자음 중에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다. 뭐 저거 기억나시는 선생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을 그녀 다리만 보여 이렇게 해서 외운다고 했었죠. 7, 8개월 전에도 했었던 것 같은데, 예. 하고요. 예를 그냥 간단히 들면요, 통치 그냥 음끝교라고 하고요. 자, 보면은, 자, 이렇게 밖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할 때, 예, 김수현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읽나요? 받침이 뭐가 될까요? 지금 표기상으로는 쌍기역 받침인데, 실제 발음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죠. 이게 아니죠. 해서 그냥 기억으로 바뀐다. 이 이해 하나만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어떤 표기상으로는 어떤 받침이 온다고 하더라도요, 실제로는 저 7개 중에 하나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비음하고 나옵니다. 아이들한테는요, 이 화자에 대해서, 화자는 될 화자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던 놈이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음화라 하면 예, 비음이 아니었던 의문이 비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비음이 뭐냐? 옆에 나와 있습니다만. 자, 비음은 니은, 미음, 이응입니다. 자,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비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자, 반물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할 때요, 실제로 이게 어떻게, 비읍이 어떤 식으로 바뀔까요? 김한비 선생님. 예, 밤이 되죠, 밤. 글씨가 다시 또 망가지기 시작하네. 자, 뭐냐면은 지금 물이 처음에 뭘로 시작하고 있죠? 미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표기상으로는 비읍인데 이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실제 발음될 때는 비읍이 예, 비음인 미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유음화가 나옵니다. 뭐 비음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예, 비음이 아니라 유음이 바뀌는 거죠. 국어에서 유음은 리을입니다. 자, 조건은 하나뿐인데, 리을이 니은을 만날 경우에 이 니은이 뭘로 바뀌는 거냐면 예, 똑같이 리을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자, 보면 자, 삼국시대에 이런 나라가 있었죠. 예, 사용하세요. 어떻게 발음되나요? 이게 신라라고 발음했죠.
자,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조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리을의 앞에서 니은이 왔죠? 그런데 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리을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센 소리 대기. 자, 여기서는 지금 거센 소리 대기라는 용어를 썼는데, 실제로는 같은 용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음 축약이 있고 거센 소리 대기를 그대로 하자로 써버린 격음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언급을 하느냐? 실제로 시험에서 선생님이 어떤 용어를 쓰는지는 선생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다는 이유로 하나만 외우지 뭐. 그래서 거센 소리 대기를 외웠는데 실제 시험에서 선생님이 격음화라는 단어를 써버렸어요. 뭐야 이거? 난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는데. 이러고는 망해버리는 거죠. 해서 같은 용어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뭐 여튼 자, 보시면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을 만나 거센 소리인 크트, 푸츠가 되는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사탕 중에 이런 사탕이 있죠? 얘 좀 무지하게 싫어하는데. 예.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김경준 선생님. 잘못 발음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바카. 빠가 아니고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지금 바카의 기역하고 지금 히읗이 만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기역덕이 히읗이 키읔이 돼가지고 지금 뒤 음절 첫 소리로 올라온 겁니다. 그 다음, 자, 이제 메인인데, 자, 니은 첨가입니다. 니은 첨가는 기본적인 조건이 두 단어 혹은 한 단어와 접사가 결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행요소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선행요소가 자음으로 끝나고 후행요소가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할 때 니은이 새로 생기는 현상, 발음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정작 이 니은 첨가보다는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반모음입니다. 이 반모음이 뭐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일일이 설명을 하면요, 아이들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하고요, 실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냥 딱 이것만 보면 된다라는 거를 그냥 직접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더 알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따로 와서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러면 그 반모음 이가 뭐냐? 먼저 좀 따로 이야기를 하면, 반모음 이는 그게 들어가는 이중모음은 야, 여, 요, 유 정도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얘라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실제 문제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가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니은 첨가의 예로 자, 3호선 역이 이런 역이 있죠. 자, 근데 이거 잘못 읽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물어볼까요? 이혜진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읽죠? 예,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 읽지 않고요. 어떻게 읽을 것 같아요? 예, 한겨울이라고요. 좀 빨간 걸로 칠까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학하고 여울이 나눠집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선행요소하고 후행요소가 있다는데 선행요소가 학이에요. 그리고 여울입니다. 자, 그러면 저 설명대로 좀 보면은 앞에 학이 뭘로 끝나고 있죠? 기역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음으로 끝나고 있죠. 뒤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 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니은이 껴들어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게 니은 첨가고요. 그래서 학, 여울이 돼야 되는데 다시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비음화 가 돼가지고 기역이 같은 발음이 지금 비음인 이응으로 바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설명을 하고 실제 문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3분이 좀 넘어갈 것 같은데. 자, 1번 급행열차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급행열차 하면은 자, 급행에서 비읍하고 히읗이 합쳐져서 피읍으로 바뀐다 해서 급행이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냐면은 예,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나고 있죠.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행 열차로서 급행하고 지금 열차가 예, 선행요소 후행요소로 되죠. 급행이 뭘로 끝났죠? 이응으로 끝나고 뒤에 열차가 예, 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니은이 첨가돼서 예, 열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니은 첨가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번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호칭, 티읕은, 예, 아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도 나왔었지만, 티읕은, 예, 받침에서 발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헛이 되고요. 여기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오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입을 2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홑은 지금, 디귿이든 티읕이든 자음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니은 첨가가 나서, 그 다음에 니불이 됩니다. 자, 여기에 니은 첨가가 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죠. 자, 니은 앞에서 디귿이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니은 앞에서, 비음 앞에서, 비음이 아닌 말이, 니은, 아니. 비음화가 돼가지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2번을 보시면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혼리부를 변동 과정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니은 첨가, 유음화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유음화가 아니라 비음화입니다.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내복약. 나눠지는 것은 이제 내복하고, 약이 갈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자, 앞말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니은 첨가가 나오죠. 해서 내복약. 이게 지금 니은 첨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아까 뭐 반복되는 거지만 니은 앞에 기억이 비음화가 되면서 비음화가 됩니다. 자, 해서 변동과정 니은 첨가 비음화 포함 그대로 맞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콩엿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콩하고 엿으로 분리되고요. 자, 앞에 자음으로 끝나고 뒤가 여로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니은 첨가가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일단은 엿이 시옷 받침이죠. 그렇죠? 근데 엿 이런 식으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엿 해가지고 디귿으로 발음되죠. 그렇죠? 이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첨가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니은 첨가가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색연필. 자, 색하고 연필로 분리가 됩니다. 자, 해서 처음에 앞에 자음으로 끝나고 뒤가 여로 시작하고 있죠. 여기에서 색 연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비음화가 일어나가지고 최종적으로 색연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뭐 정답은 2번으로 나왔는데요. 자, 이 문제는 일단 간단하게 하나의 단어에서 하나의 의문 현상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최소한 2개 이상의 의문 변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파악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좀 난이도를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조금만 과장님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문제의 구조가 보기 1에서 단어를 제시하고 있고 보기 2에서 이 안에 들어가는 의문 변동 현상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게 오히려 난이도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이걸 만약에 빼버리고 그냥 단어만 제시한 다음에 이 안에서 의문 변동 현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알아서 의문 변동 현상을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게 오히려 난이도를 떨어뜨렸고요.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요. 난이도는 한 5에 4 정도 될 수 있었는데 보기가 끼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좀 난이도는 좀 떨어졌다라고 봅니다. 한 3에서 5 정도로 보고요. 빈도는 최강입니다. 내신에서 만약에 여기가 이 부분이 의문 변동 현상이 빈도로 나온다면 얘는 무조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도 11, 12번은 거의 대부분이 의문 변동 현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거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보기 2번을 설명할까 말까를 고민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뭐 예상하시겠지만은 1, 2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기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3등급을 기준으로 했으면 이제 4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설명도 지금 간단하게 제가 지금 시간이 길어가지고 그냥 예를 하나씩만 들었지만은 학생들의 이해도에 따라서는 좀 예를 좀 다양하게 들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